자, 이제 두 번째 UI 설계에서 첫 번째 UI 흐름 설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설계하는 순서가 일단 흐름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세 설계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먼저 흐름 설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흐름 설계에서 UI 설계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실행차를 줄이기 위한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고 행위 순서를 규정하고 행위의 순서대로 실행하고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평가차를 줄이기 위한 UI 설계 원리, 수행한 키 조작의 결과를 사용자가 빠르게 지각하도록 유도하는 거고요. 키 조작으로 변화된 시스템의 상태를 사용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유도하는 거고요. 사용자가 가진 원래 의도와 시스템의 결과 간의 유사 정도를 사용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개념대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추가 설명은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UI 설계 원리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스토리보드 작성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토리보드는 이런 겁니다. 이제 화면을 이제 구체화하기 전에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자, 손으로 펜을 이용해서 그려볼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와 같은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만들 때 최초 화면이 있겠죠. 최초 사이트라면 사이트에 초기 화면이 있을 겁니다. 자, 초기 화면에서 여기서 어떤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어떤 화면이 보여지고, 여기서 어떤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어떤 화면이 보여지고, 자, 여기서 이렇게 또 확장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이제 각각의 화면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최종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산출 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스토리보드가 되는 거예요. 전체 스토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드는 이제 순서, 기법, 순서는요. 첫 번째 이제 메뉴 구성도를 만드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화면 설계에 어떤 계층 구조가 있을 거예요. 제일 상위에 무엇이 있고, 자, 하위에는 이런 메뉴가 있을 거고요. 그 하위에는 또 어떤 메뉴가 있다. 자, 이런 구성도를 만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스타일을 확정합니다. 레이아웃이라든지 글자, 모양, 크기, 색상 통일해야겠죠. 자, 이것을 확정을 하고, 자, 마지막에 이제 설계를 하는 거예요. 화면에 보여주는 시각적인 디자인 컨셉을 찾는 겁니다. 하나의 화면이 있으면은, 자, 어떤 식으로 구조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을 어디에 위치를 시킬 것이냐, 자, 그런 시각적인 디자인 컨셉을 찾는 겁니다. UI 흐름 설계 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화면에 표현되어야 할 기능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요구사항이 화면에 표현되는 기능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기능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이제 검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면의 입력 요소를 확인합니다. 자, 첫 번째 화면에 표현되어야 할 기능. 자, 기능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 자, 이런 기능을 확인하고, 그리고 화면의 입력 요소를 확인한다. 자, 입력 요소라면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겠죠. 텍스트 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텍스트 상자, 텍스트 박스가 있어야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입력 요소들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화면 요소들. 자, 도서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도서 탐색 화면이 또 필요할 거고요.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페이지. 로그인을 하려면 로그인 화면이 있어야겠죠. 자, 필요한 페이지. 각 화면 간의 이동과 흐름을 확인한다. 로그인 성공하게 되면은, 자, 로그인을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는 도서 검색 화면으로 이동을 한다. 자, 이런 이동과 흐름을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유스 케이스를 통해서 UI 요구사항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UI 요구사항을 유스 케이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할 때는 이 5가지 요소들을 기준해서 유스 케이스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요. 확인이 끝나면 이제 유스 케이스 설계를 하는 거예요. 자, 설계를 하는데, 자, 첫 번째는 UI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액터별 시나리오를 구상을 하는 겁니다. 자, 사서 액터, 학생 액터, 교수 액터. 자, 액터 기준에서 이제 어떤 행위를 하는지 작성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액터를 세분화합니다. 액터를 세분화했을 때, 예를 들어 대출자라면은 대출자는 교수나 학생으로 또 세분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룹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비슷한 행위를 하는 액터를 그룹화를 시키는 거고, 그룹화를 시키게 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유스 케이스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저 전체적으로 뭐 포항 관계냐, 확장 관계냐, 자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기능 및 양식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로그인 화면이라면은 화면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자, 입력하고 버튼 있어야겠죠. 자, 이런 기능, 양식을 확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풋 박스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력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텍스트 박스를 뭐 세 가지로 뭐 나눌 수가 있는데, 세 가지로 이제 그 나눴을 때 첫 번째는 에디트가 가능하다. 편집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를 잘못 입력하면 수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리드 온리, 읽기만 가능한, 수정이 안 되도록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필수 입력.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반드시 입력을 해야만 회원 가입이 되죠. 그래서 필수 입력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있다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필드의 길이는 자료의 길이와 일치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사이즈 있죠. 자, 이런 사이즈들은 자료, 이 아이디를 받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이 자료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아이디라는 그 속성의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사이즈하고 일치하도록 만들어라. 자, 콤보 박스. 자, 콤보 박스는 목록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항목을 선택할 수가 있죠.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부분, 체크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뭐, 주택도 나오고, 빌딩도 나오고, 뭐, 도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초기 설정 값은 자주 사용하는 값을 우선한다. 자, 주택,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주택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 그러면 이것을 디폴트 값으로 해서 기본 값으로 설정하는 게 맞을 겁니다. 라디오 박스, 자, 라디오 버튼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여러 개 값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할 때, 자,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때, 예를 들어 주택 선택을 하고, 빌딩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주택은 비활성화되고, 선택이 안 됩니다. 선택 해제가 되고, 빌딩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할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콤보 박스처럼 초기 설정 값은 자주 사용하는 값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체크박스. 체크박스는, 자, 라디오 박스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지만, 체크박스는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UI 상세 설계 순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요구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제 검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능, 뭐 제약 조건 확인을 하고, 구조 디자인 확인하고, 사용자 목적에 맞게 동선의 뭐 편리함이라든지, 자, 기능을 위주로 해서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상세하게 이제 설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최종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UI 설계서. 자, UI 설계서를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표지라든지, 계정 이력 사항을 작성을 합니다. 자, 표지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뭐, 프로젝트 명이라든지 시스템 명을 입력을 하고 아래쪽에 보통 이제 로고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지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 계정 이력 사항이라는 것은 이제 UI 설계서가 최초에 한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죠. 초기 버전은 보통 1.0 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전 1.0.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여기서 이제 회의를 거쳐서 중간중간에 이제 변경하거나 이제 보완이 됩니다. 변경해서 보완이 되면은 0.1씩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전 1.1, 1.2, 뭐 1.3 이런 식으로 버전이 바뀌게 되고요. 자, 변경 또는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X.0 버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 2.0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2.0에서 또 2.1, 뭐 2.2 이렇게 바뀌겠죠. 바뀌다가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다. 그럼 3.0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정 이력을 작성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UI 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는데, 설계는 이제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UI 요구사항을 이제 재확인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확정이냐, 뭐 미정이냐 이런 여부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확정 여부, 요구사항에 대해서 확정 여부를 표시를 하고, 그리고 UI 프로토타입을 재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프로토타입 만들었죠? 자, 이것을 재확인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UI 시스템 구조를 이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자, 시스템 구조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시스템이 있으면은 공지사항이 있고, 회원 관리가 있고, 도서 대여, 마이 페이지, 뭐 권한 설정이 있다. 거기에 따른 하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런 시스템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메뉴 구조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냥 사이트 맵을 만드는 거예요. 자, 공지사항, 도서. 자, 도서 아래에는 도서 검색, 카테고리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마이 페이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사이트 맵을 만들고요. 자, 상세 내용을 표 형태로 해서 이와 같은 표 형태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프로세스들을 이제 진행되는 이제 순서 있죠, 순서. 자, 순서에 맞게 프로세스 정의서를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자, 그럼 다섯 번째는 이제 화면 설계합니다. 화면 설계는 UI 프로토타입과 UI 프로세스 정의를 참고해서, 자, 이전 단계의 결과물을 참고를 해서 각 페이지별로 필요한 화면을 이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그인 화면이다. 자, 로그인 페이지다. 자, 로그인 페이지 화면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지, 뭐 상세한 내용들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설계 예시가 되고, 그 다음 로그인 페이지 타이틀. 자, 여기 표지가 또 있겠죠. 표지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공지사항 페이지 타이틀 표지가 되고, 공지사항 페이지 화면 설계 예시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위 시스템 단위의 내 외부 화면과 폼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 화면하고 폼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한다. 자, 이 전체가 하나의 화면이 되는 거고요. 화면 안에 보면은 회원 가입을 위한 어떤 그 양식을 입력하는 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뭐 또 다른 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폼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시스템 단위의 내 외부 화면과 폼을 이제 설계를 하는 거예요. UI 설계 원리, 뭐 실행차, 평가차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이제 설계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UI 검토, 수행 및 보완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검토하고 이제 보완을 해야겠죠. 그래서 UI 검토를 수행을 하고 UI 검토를 이제 보완을 하고요. UI 시연을 통해서 사용성에 대한 검토 및 검증을 수행하는 단계로 해서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UI 이제 설계 단계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